구호란 무망지질이니, 구호라고 하는 것은, 무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얻어진 병폐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얻어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무량유일이라 약을 쓰지 않는 것이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약을 쓰지 않아도 절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강중정으로 이거 존의하고 이 하엉이 역중정하니 라고 하니까 건강중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바탕에 자질이 그야말로 건장한 바탕을 가진 데다가 중정에 덕을 뒀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바탕에다가 두 번째는 높은 지위를 지녔다라는 거. 이것도 훌륭한 점인데 세 번째가 아래로 응하는 그야말로 유이도 또한 중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응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중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남들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중정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중정하다라는 거, 이런 세 가지의 훌륭한 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까지의 말이 뭔 말이냐면 병이 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에 도저히 병이 있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무망지지하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무망으로서 최고의 경지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시유질이면 이와 같이 함에도 병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생겨난 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략이 자율이라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쁘리자의 뜻을 주자께서는 스스로 병이 낫게 된다를 기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로기 상점이 여차하니라. 그래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이 우리는 괜스레 생긴 병이라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활무망지약은 바로 이 무망에서 무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공자께서 그를 생략하시니라고 무망지질 무략이라는 8글자를 공자께서 생략할 때 4글자로 무망지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그것은 더 이상 불가시하라에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시음이라 하듯이 약이라고 하는 것을 시음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자에다가 마시름자를 넣어주면 뭐 조금도 약 한 모금도 안 드셔도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무망이 부약기면 이미 무망인데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생긴 병인데, 이 말이죠. 이게 여기까지가 글이 생략됐는데 여기도 이미 무망으로서 병이 든 것인데 여기에 부약지면 다시 약을 사용한다면 이 동사되니까 이런 병에다가 다시 약을 쓴다면 반의망이 생기라. 이것은 도리어 무망이 망이 되어가지고 이건 병이 정말 생겨버린 거라고. 시라는 것은 소상지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조금 맛본다가 시음한다라는 말로 되는 것입니다. 홍문구어 양강중정 이거존이 무망지지연을
방금 주자가 말했듯이 구호는 양강중정으로 높은 지위에까지 거하기 때문에 무망의 최고의 경지임에도 무망지지연을 하위 유질고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입니까? 주자가 자문자답으로 차시 불기 유찬이 이것은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이 말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병이 어쩌다 생겨버린 것이니 단 정 기자이요 단 그 자체 그거 그렇게 생긴 그 자체를 따를 뿐이지 청순 요 청자에는 순자 뜻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그냥 따라서 가만히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놔둘 뿐이지 그저 흑자정하나니 오래되면 절로 안정이 되는 것이니 소위 무량유의 무질ля라 이런 바 때문에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가지고 절로 그 병폐는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대저무망일괴는 대체로 보면 무망이라는 이 하나의 괴에는 고시무망이로되 참으로 무망이지만 이 말은 나에게는 조금 더 이런 잘못된 이런 자격, 무망의 자격,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최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바로 여기에서 하는 말을 눈여겨보시면 바로 이렇게 성인의 덕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역시도 단여규 무고 비여지사 하나니 이 소리예요. 성인에게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 일상사에서 나오는 성인의 덕을 가지셔도 성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누명을 쓰는 거라고. 예를 들면 문왕 같으신 분이 조금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옥에 갇혔다라든지 성인이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라든지 이런 일이 한 것은 우리는 기수소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못할 운명의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기치도 못한 이런 운명의 장난의 시련 또는 고난을 성인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무심으로 해서 지나치면 돼요. 그래서 성인은 인상이 시게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공자께서 이 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동래 여신은 그야말로 이 무망지약이라고 하는 거 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잘못하면 병이 된다는 데에 대하여 동래 여시가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래 여시와 우리가 범한서 황 주색하야 여시 득질이면 한서라고 하는 것은 의서에서는 외감입니다. 우리 몸이 외적으로 추위와 더위에 감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추위에 이 범하다라는 것은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더위 속에서 너무나 지쳤다라고 하거나 이게 범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범하거나 또는 너무 주색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시득질이면 만약 이런 처지에서 병을 얻었다면 이것은 유망지질ля라. 이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불치자는 살아. 이런 사람은 약 안 먹으면 죽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성인께서 이목이 총명하신 바탕에다가 혈기를 또 화평하게 하는 이런 바로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을 혈기를 화평하게 해서 추위에도 범하지 않고 주색에도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혈기를 잘 몸을
단속하고 계셨는데 여실히 우질이면 이와 같이 몸조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아프신다면 이건 무망지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생각지도 않은 병이 온 것이다. 이건. 이럴 때는 치자 역사라. 대때 약을 먹었다가는 도리어 죽는다. 그래서 소인배들은 약을 안 써서 죽는데 이렇게 얻은 병은 약을 쓰면 죽는다. 이게. 그래서 성인은 불신무망지약이언을,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을 때 생겨난 병에 약을 시음하지 않는 법인데, 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구오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임금이, 이 훌륭한 임금이 다시 말하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진나라 사람들이 이미 북왕으로 위질하여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놈 병을 삼아가지고 괜히 잘 살고 있음에도, 이 소리예요. 괜히 잘 살고 있는데도 욕심이 붙어가지고 이 북왕 세 글자에가 이 탐욕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부국강병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게 안타깝다라고 병으로 여겨서 여기다가 무슨 약을 썼느냐. 바로 상황에 그런 악법, 상황에 그 좋지 못한 법치주의, 이것을 오해의 독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이 괜한 부국강병이 잘 살고 있는 데다가 뭘로 약을 보신했느냐. 상황에 독약인 악법으로 써버린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진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현학이 발전하면서 괜히 글 안 해도 된 걸 이 청한 도가의 사상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병으로 생각해가지고 도가인 바로 이 왕년이라고 하는 감수의 약으로서 열을 내려본 거예요. 여기 하자는 이 약의 성질에 있어서 보를 해준 것은 보약, 열이 난 것을 낮춰준 약은 하약. 그래서 이 바로 감수라는 약이 약재가 이 열을 내준 약인데 왕년의 도가의 그 법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을 갖다 대때 열을 쳐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약지초에 하여져 이렇게 약을 쓰는 바로 이 초창기에 어떻게 될 상황이 나오겠느냐고. 괜히 긁어부시는 만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로 유묘가 지루이 우 반사하고 반사하니 태하가 자차충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 순임금 당시 유묘가 바로 운임금 여기 운하라니까 우순, 이 순임금의 병이 되었지만 우임금은 순임금의 명을 받들고 정벌 나갔다가 군사를 돌려서 돌아오신 것이다. 이게. 그랬더니 태화, 우리의 음양이 참 모두 통하고 화평케 된 건강한 몸이 자차충이요. 여기서부터 요순의 시대는 그야말로 순임금 당시는 더 몸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오린이 비질하니 저 올나라 사람들이 환나라의 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환무제가 이 헛욕심이 나와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올나라 치러 갔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우리의 건강한 몸이
그야말로 허하게 되고 우리의 정력이 쇠퇴돼 가지고 허무가 바로 자차고라 이때로부터 환나라는 망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예요. 이로부터 고질병이 생겨서 쇠퇴의 길로 간다. 바로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을 때 더 욕심을 내서 더 잘 살라고 오히려 손 쓰는 것이 그게 괜한 병 건드려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로 순임금은 손을 안 씀으로 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대비를 동래여시가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상구라고 하는 것은 무망의 행인이라고 해서 무망이라는 두 글자가 벌써 무망의 극치이기 때문에 무망지 극이면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인데 무망인데도 또다시 고요히 있어야 할 때 행하여 버린 것이니라고 하니까 이 행자가 뭔 말이 있냐면 무망이 유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행자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행해가지고 이게 망행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바로 이 망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오. 무율이 아니라 이론 바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앞에 괴사에서 나왔듯이 기비정이면 그 바르지 못하면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바로 바르지 못한 일로 괜히 일을 벌여가지고 재앙이 있고 곧 이론 바가 없다라는 말. 상구는 비유망야오 상구라 하는 것은 원래 요 글자 쉽게 표현하면 유망이 아니에요. 망념이 있는 것이 아닌 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 그러니까 유망이 아니니까 무망이란 이 소리예요. 상구는 무망인데 왜 유망이 됐느냐? 단이 기 궁극이 불가행이라 단 여기는 다 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게. 그래서 행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행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상점이 이와 같이 행이 유생무유리를 낳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무망지 행은 이 무망인데 왜 가냐? 이건 궁지제하라. 이게 바로 궁극으로 행할 수 없는 자리에 그걸 알지 못하고 가는 데서 일어난 재앙이라고 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중개장 시왈 상구는 건지종하니 상구라 하는 것은 건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구라고 하는 거, 이 건계의 마지막 단계에 딱 오고 보니까 건지종이라는 말은 이 종자가 무슨 뜻을 갖냐면 정말 끝까지 천도로 순수하다가 되는 거예요. 천도로 순수하다. 그러면 이건 바로 무망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구부동이 망이면 그런데 만약에 다시 움직여가지고 망령대이 또다시 간다면 이건 실어항이라. 이건 너무 항용이라는 항자 뜻으로 너무 높은 거기에 잘못을 범한 것이다. 고로유 가생이 무소리하니 그래서 이게 지나친 것이 이 항한 데서 지나친 것이 과생을 가지게 되고 이론 바가 없게 되니 이것이 우리가 괴사에서 말했던 기비정 그 옳지 못하다는 그 부분에서 비정인이 유생하야 분리유 유왕이라고 하는 이 괴사 이 글이 즉 지차해라.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안 갈 때 가는 길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망행위, 무망의 행위.
그래서 거기를 누구한테 갖다 비유를 했는 거는 환무제가 저 막북으로 정벌 갔던 아까 말했던 올나라치로 갔던 예. 그리고 이 당태종이 당현종이 저 운남까지 정벌 갔던 일, 이게 안 갈 일을 갔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 효를 말한다. 상구는 무망지 극이 부 욕동이 유행하니 이 무망에 그게 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할 일임에도 다시 이 바로 욕심이 동해서 이렇게 행함이 있으니 기야 불이 궁지제월이요 어찌 바로 궁지제 궁해가지고 결국 재앙을 넣는 그런 일에 닥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임금의 예를 들면 당태종이 괜히 고구려 치러 왔다가 몸만 다치고 가는 격, 그리고 명황은 당현종인데 운남까지 정벌 왔던 그런 일들이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낸 데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일을,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망동해서 얻어진 재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망육효를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총평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망육효의 총평을 살펴보면 육효 자체가 모두 무망이라는 그 자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망육효는 바로 정과 부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처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망이 유망이란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특 초구는 득이 위해 이 진동지 준이 특별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구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주역 글을 볼 때 초효에서 봤듯이 우리는 초효와 상응인 그야말로 이 초효와 상응 관계인 사효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효와 맨 위의 관계, 즉 시종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자체를 우리는 다시 보는 것이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주역을 우리는 항상 눈여겨보기 때문에 이 효에서도 초효가 나오면 상구하고 왔을 때는 시종관계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초구는 이 지위를 얻었다 이 말은 정의를 얻었으니까 양이 양자리를 간 것으로서 거기에도 훌륭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께의 주효가 되니까 진동지 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지방래라 정말 움직여야 할 때가 바야흐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무망인이 왕하면 길이 돼요. 처음은. 그런데 상구는 어떤 점이 가면 안 되느냐. 첫째, 실위, 정의가 아니라는 거. 양이 음자리 같다라는 거. 부정의. 이 부정의의 속성을 가진 잘못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건체의 극에 이르렀으니까 우리 이 글은 항용인이 무순이라 건교에 딱 할 때 항용인이 더 머리가 없는 것이라 머리를 띠밀고 나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 건체지 극이란 말 속에는 극자가 일종의 항자 뜻을 가지게 되고 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때가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것은 아무리 무망이라 할지라도 이건 유생이요
무유리가 된 것이에요. 이룰 바가 없다. 이게 육효의 관계 속에서 초구와 상구와의 시종관계를 가지고 논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종의 관계를 보면서 이 때문에 선하격자는 주역을 잘 배우려는 사람들은 제6시라 때를 알아라. 이게 어느 때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초활 길이요 이활 리는 초효에서는 길하다 하고 바로 이효에서는 리자를 썼던 것은 시야오 그 때가 좋아서 그러고 삼할제요 삼효에서는 무망지제 생각지도 않은 소 돌아간 사람 따로 있고 경을 친 사람 따로 있고 오효에서의 무망지질 그리고 육효에서의 상구에서의 바로 유생 잘못한 거 이것은 비유망히 치지하라. 이것은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갖고 이걸 불러들였다고는 우리는 안 본다. 왜 이러느냐? 육효가 개무망이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또한 때다. 이것도. 초여이는 개가항이니 초효와 이효는 모두 가야만 가는 것이 좋으니 이건 시당동이 동야오 그건 때가 마땅히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기 때문에 괜찮고 사는 가정이요 사효는 가만히 고수를 해서 이 고수를 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오효는 무망지질이니까 무략 약 쓰지를 말 것 상구에서는 행함이 유생이라는 것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천례 무망계에 사효, 오효, 상구가 모두 뭘 말해주고 있느냐 시 당정이 동의하라 이래요. 바로 이 무망계라고 하는 거 이 위의 건계는 고요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때가 되면 움직인 게 좋아요. 바로 이것이 때가 오는 것하고 가는 것의 차이예요. 상하 궤를 통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 무망의 아랫께는 가히 행할 만한 때, 위에는 행해서는 안 되는 때.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시 당정이 정의하라. 이것은 때가 마땅히 고요할 때여서 그런 때를 당해서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망이라고 하는 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어느 때에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공자께서 하신 일이 조금도 공자 당신께서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자께서 때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이건 공자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생각지도 않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성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거 거슬릴 수 없다라는 거. 이러한 점을 아셔야 하는 것이고 무망을 보면서 육효에서 또다시 하나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망의 하괴 진꾀에 대한 것은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꾀는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하괴는 가능하면 움직인다라는 것. 상괴는 벌써 이미 과반을 지내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지 아니해야 할 때 이렇게 보면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으로 분명한 시간을 놓고 논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괴에서는 움직이고 상계에서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 속에서 무망의 육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